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요, 수요일장입니다. 지난 24일 약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 2.91% 떨어지면서 이 지수가 만들어진 133년 역사상 크리스마스 이브 기준으로 최대 낙폭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일단 셧다운과 트럼프 리스크로 사상 최악의 폭락 장세가 나타나면서 블랙 크리스마스라는 이렇게 예쁘지 않은 이름으로 좀 불려지게 된 것 같은데요. 현재 뉴욕 지수 3대 지수는 모두 고점 대비해서 20% 전후의 하락을 또 보여주면서 본격적인 약세장에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겹쳐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해외 선물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수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12월 22일 0시를 기해서 부분적인 업무 정지 셧다운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연휴 때문에 이제 26일 현지 시각이죠. 오늘부터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한편 연휴 때와는 다른 연말 상황이라서 좀 들뜬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정적인 소식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또 실시간 속보 있으면은 바로바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요일장입니다.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한 주 정말 만만치 않은 시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요일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제 끝나고, 네, 오늘 크리스마스 어제 진행이 됐고 오늘 이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동안에 좀 큰 시장의 흐름 변화가 또 있었고, 미증시가 지금 하방 낙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좀 이어질지, 그리고 연말 정세는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스터님이 성탄절 전후로 골드에 대한 전략을 주셨잖아요. 네, 골드 그렇습니다. 1280달러까지. 저 골드의 흐름을 보면서 절제 마스터님이 딱 생각이 났는데, 한번 코멘트 해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기억해 주셔서. 네. 네네. 골드가 이제 목표가를 거의 찍었는데요. 네. 오늘 도달을 했습니다. 1280포인트까지 정확하게 찍고, 쌍봉이 형성되면서 지금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금일 보는 골드의 상승폭은 아직 좀 남아있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82까지는 좀 상승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연말이, 해외 증시 또 국내 증시를 짚어보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연말까지 랠리를 골드는 강력하게 지속 상승 랠리를 펼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2달러가 넘은 것 같고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목표가까지 도달했는데, 과연 내년의 흐름도 골드가 상승세를 가파르게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그것도 논해보는 시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참 너무나도 어렵고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엔 6%의 급락과 그리고 지수는 줄줄이 좀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고 고민이 참 깊으셨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신세계를 통해서 또 절제마스터님의 골드 전략 또 들으셨던 분들, 참고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 잘 내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드렸는데 목표가 1280달러까지 기록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에 대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시장은 줄줄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24일 종가를 보시면은요, 3.26% 급락하면서 2,342.25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는요, 일단 저점에서 좀 지지가 되면서 2,360선까지 회복이 됩니다. 0.77%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S&P 500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24일 종가는 5,894포인트로 6,000선이 이탈이 됐었던 상황이었고요. 3%가 넘는 급락이었습니다. S&P 500과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현재 부근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의 반등으로 5,958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지만 아직 6,000선에 대한 회복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4740달러 선으로 1.15달러대 이탈이 된 채 0.23% 약보합권으로 좀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일에 좀 보시면은 일단 달러가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유로 FX 소폭의 상승이 이어졌고요.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절제마스터님의 아주 탁월했던 전략을 보여주셨던 골드입니다. 자, 지금 24일에도 급등으로 이어가면서 1272달러에 마감이 됐었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0.46%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면서 오늘의 최고점이 절제마스터님 말씀하신 그 목표가입니다. 1280달러까지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는 소폭 눌리면서 1278.4달러 선으로 0.46%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일 함께 보시죠. 지수 못지않게 5일은 정말 24일날 거래하셨던 분들 정말 두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가 넘는 급락으로 4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10월달만 해도 70달러대 중반까지 갔었던 가격이 43달러, 42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는 1% 조금 넘는 반등으로 43.3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현재 부근에서 그동안 낙폭이 과다했던 지수와 오일 위주로 소폭의 반등이 이어가고 있는데 워낙 그 전에 급락세가 셌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셧다운에 대한 장기화 우려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조짐도 조금씩 보이고 있는 외신 쪽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소식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어떤 소식인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2019년에 이제 주목해야 될 이슈는 금리 인상도 아니고 미중 무역 전쟁도 아니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힐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 탄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미국의 탄핵 정국이 최대 위협으로 이제 진단이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층에서는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 탄핵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수세에 몰리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이제 연준 탓하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상황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로저 알트만 전 재무부 차관은 내년도의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가 1%포인트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CNBC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내년의 GDP 성장률의 전망치는 1%대 후반에서 2%대 중반 사이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지표들은 내년도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 미국 시간 현지 시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전례 없는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틸리티와 부동산 등 경기 방어주마저 고점 대비 9% 이상 추락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S&P 500과 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19% 밀리면서 약세장 진입을 의미하는 수치죠. 바로 20%대 바짝 다가섰습니다. 가파른 이 주가 하락으로 S&P 지수 11개 업종 중에서 7개 업종이 연초 대비 내림세로 돌아섰고요. 한편 이제 많은 기관들은 이렇게 충격에 시달리는 것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다. 라면서 오랜 기간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주식을 내던졌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금융주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이 재료와 또 산업주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7월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꼽고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경제의 유일한 문제다라면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켜보자라고 말하면서 좀 더욱더 강경한 발언은 좀 자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이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더욱더 지배적이긴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또 2019년 초반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연준의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과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핌코의 상무이사 발언인데요. 파월 의장이 눈 깜짝도 안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향후 12개월간의 이제 자신의 의견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아예 다른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연준이 더욱 권한을 강하게 만들고 또 독립적으로 될 수도 있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직격탄을 많이 날렸습니다. 원색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미쳤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계속해서 이에 대한 의혹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이제 스티븐 무누신 장관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라면서 CNN 등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무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엄청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외신 쪽 보도인데요. 사실 이제 24일 미국 증시가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준으로 최악의 낙폭을 기록한 이후 이 무누신 장관에 대해서 신임을 한다라면서도 칭찬도 했습니다. 매우 재능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편 무누신 장관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충돌 상황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 라면서 이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누신 장관이 6대 은행 CEO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편 이 부분이 오히려 시장을 안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얼마나 지금 현재 나쁜지 추측만 무성하게 만들면서 불안감만 키웠다라는 지금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누신 장관은 지금 휴일을 맞아서 멕시코로 휴가를 떠난 상황이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행을 취소하고 백악관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무누신 장관 사임설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을 했지만 계속해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일본 경제가 완만한 확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외 경제 변화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면서 다소 불안감을 내비쳤는데요. 특히 이제 보호주의적인 이런 조치, 무역 갈등 등을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 부분을 다소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약세장에 진입한 가운데 역사적으로 약세장의 회복 기간이 21.9개월 정도 걸린다고 CNBC가 분석치를 내놨습니다. 지금 이제 약세장에 거의 진입했다라는 분석입니다. 거의 19%면 20% 지금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폭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1931년 공황 이후 최악의 12월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켓워치가 이렇게 미국 증시의 급락이 지난 1987년 시장의 붕괴와 매우 닮아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낙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일각에서는 곧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한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로이터홀트의 짐 폴슨 수석 투자 전략가 발언인데요. 증시가 최근 급락으로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비슷한 발언 내놓으면서 말씀드린 대로 큰 폭의 반등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전망이 지금 만연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더 약세장을 예상하고 있다. 심리도 매우 훼손됐다라고 말하면서 이 불안감도 정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 바닥에 가까워지는 만큼 이제 튀어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경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다소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헐버트 파이낸셜 다이제스트는 시장에 역시 반등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약세장에 진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주장이고요. 조정을 받는 것뿐이다 라면서 조정 이상의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증시가 지금 하락장으로 돌아설 때 수개월에 걸쳐서 지금 내리막을 걷는다면서 지난 80년 동안 약세장 초반 3개월의 낙폭은 9%에 불과했다. 라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가파른 하락이 주가 조정의 특징이라는 점에서 최근 나타난 약세 흐름은 그냥 조정 정도로만 봐야 한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프닝 이슈 전달드리고 잠시 후에 S&P 이슈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장이었었던 다양한 소식들 다시 한번 좀 한데 모아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볼 텐데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사물물입니다. 워싱턴발 불안에 최악의 성탄을 맞이했던 증시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을 좀 부추겼는데요. 일단 일본 증시는 25일 날 휴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5%대 급락과 함께 뉴욕 증시 모두 현선물 쪽에선 3%대 하락으로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2월물이고요. 18개월 만에 최저로 급락했던 오일의 가격대입니다. 하락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격대에 대한 전략도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24일, 이게 또 조기 종료였어요. 장이 조기 종료여서 거래량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 뭐라고 할까요? 좀 뒤통수를 맞았다고나 할까요? 24일날, 이런 현선물 쪽에서 급락이 이어질 줄이야. 이 부분의 여파가 상당히 좀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입니다. 마스터님, 지금 저희가 또 헤드라인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두 지수 모두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업에 대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선물 시장 쪽에는 급하는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반등인 것 같습니다. 또 업앤다운을 들어드릴 때는 늘 데일리 기준과 또 장기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업앤다운은 금일 기준이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금일 기준에서는 시가 위로 좀 안착하면서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S&P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310 라인이 강하게 지지가 되면서 하방으로 지금 2315 라인을 지지받고 올라오는 추세에서 시가 안착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일 또한 낙폭이 지금 과대하지 않고 상승으로는 2400까지 올라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배당길이 남아 있는데요.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지수 모두 반등, 그러니까 선물 시장 쪽에서의 말씀입니다. 지금 S&P 500 선물과 나스닥 선물은 지금 반등을
꽤 그래도 탄력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절제마스터님의 이 업에 대한 의미는 오늘장의 반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S&P 500은 2,400선까지 반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업이라고 해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나 그렇게 또 판단하지 마시고 이 반등에 대한 의미로 오늘은 업을 들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국내 증시와 국내 선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국내 증시에 관해서 좀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지금 국내 증시가 28일 기준으로 이제 올해 증시가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기준으로까지 이제 주식을 보유하시게 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 기일이 따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하지만 내일 장전의 시간 거래를 보게 되면 보통 장전의 시간 거래는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체결하는 것은 전일 종가로 매도가 되기 때문에 과연 전일 종가로 매도를 했을 때 배당 기일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좀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선물이 내일 미증시와 흐름을 같이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그것에 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미증시는 당연히 오늘 반등세가 나오지만 국내 증시는 좀 다른 흐름으로 예측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아무래도 내일 국내 선물 코스피 200에 관해서는 정강 후약 장세가 좀 되지 않을까. 오전에 가파르게 좀 장전의 시간 물량이 나오면서 좀 가파르게 좀 올랐다가 다시 하방락폭을 지속하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이 해외 시장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또 국내 시장도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배당에 관련돼서 많이들 좀 궁금해 하셨는데 해외 선물 시장이지만 국내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시청자분들까지 챙겨주시는 모습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일단 배당에 대한 부분과 이게 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이 연말 증시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시려면은 항상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오늘은 반등세를 좀 말씀해드렸는데 마스터님 좀 오늘은 미니 강의 좀 준비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준비를 하긴 했는데 조금 네, 준비를 알차게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과연 무엇을 전달드리는 게 솔직히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이건 해외 선물이건 어떠한 파생 상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미니 강의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수 관련돼서 외신 소식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장이 8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지수 관련된 소식 CNBC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의 하락폭을 소폭 만회를 하고 있다. 반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개장 후에 이제 어떻게 출발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시아 및 지금 유럽 증시까지 글로벌 증시 약세장에 접어들었다는 분석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탓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외신 쪽 분석인데요. 연준이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으로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다. 라면서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비판 잊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이 트럼프가 하지만 연준을 지켜보자라고 말하면서 이 수위를 좀 비판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좀 아끼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했고요. 한편 소호캐피털이라는 기관에서는 문우신이 6개 이제 은행장들과 이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오히려 너무나 불필요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만 키웠다. 이렇게 국가의 이런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만 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라면서 시장과의 소통 능력이 없다라는 이 상실 능력을 보여준 것뿐이다라면서 이 문우신의 무능력 혹은 실제 유동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궁금증만 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우신이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라는 부분과 실제 정말 유동성의 위기가 있는 것인가? 라는 시장의 이런 불안감만 키웠다라는 분석이고요. 시장의 우려는 이제 문우신이 현재 상황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라면서 문우신에 대한 좀 강도 높은 비판도 오늘 이제 기사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셧다운 22일 0시부터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인데 이제 합의안 이 국경 장벽에 대한 합의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면 이제 문우신에 대한 지금 앞서 이제 한 가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질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일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미국 주식을 살 엄청난 기회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언급을 좀 했고요. 다시 셧다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국경장벽 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내 210만 명의 공무원 중에서 80만 명이 무급 휴급 이제 강제 무급 휴가죠. 그러면서 혹은 임금 지급 중단 이런 사태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지금 큰 상황입니다. 한편 이제 크리스마스의 이런 연휴 때문에 현지 시간 26일 오늘부터 이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또 앞에 프로그램에서 역시나 말씀드린 부분인데 국경장벽 디자인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 그리고 미관적으로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국방비에 대한 압박 부자 나라의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면서 이용만 당하고 있다라면서 역시 언급을 했고요. 또 민주당이 트럼프의 탄핵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2019년에 대한 위기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나 혹은 금리 인상보다도 트럼프의 탄핵일 수 있다라고 이제 CNBC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달드린 이슈는요. 이 연준의 지금 FOMC 내년 새 멤버의 4명 정도가 공개가 됐는데 3명 정도가 좀 매파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 통화 정책은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을 하고 있고 페월 의장이 향후 정책 흐름을 경제 지표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파에 3명이 더해진다고 해서 향후 큰 변화가 있겠느냐? 라는 의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매파 성향의 멤버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도 물론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는 많은 좀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한편 이제 이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트럼프의 이런 미국 정치의 불안감 때문에 미국 증시의 영향력은 더욱더 부정적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외신적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산타 랠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 만큼 앞으로 미국 정치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들에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 같다는 마지막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마스터님이 방금 전에 예고를 해주셨던 대로 지금 연말 시장에 맞춰서 또 미니 강의 준비를 하셨는데 좀 들어볼까요, 마스터님? 네, 뭐 미니 강의라고 할 건 없고요. 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네. 몇 가지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 시청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위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른 전문가들도 뭐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네, 기법적인 접근이나 기술적인 접근은 모두 시청자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장 해외 선물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늘 매매를 하시면서 간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늘 드리는데요. 강연회 때도. 항상 좀 바쁘게 매매를 좀 시청자분들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뭐 퇴근 후에 아니면 전업으로 하시든 어떻든 기다림에 좀 미학이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그날의 추세를 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입을 하실 때 나는 여기서 어떤 매수 뷰가 보여, 나는 또는 여기서 매도 뷰가 보여 이렇게 했을 때 그날의 추세를 좀 거스르는 매매는 첫 번째로 좀 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간곡하게 좀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날의 추세가 일단 매수인데 나는 여기서 매도를 타겠어 이렇게 모두 다가 양방향 매매를 해서 해외 선물이라고 하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매수 뷰가 있다고 해도 눌림의 구간이 있고 매도 뷰가 있다고 해도 또 눌림의 구간이 매수가 나올 수 있지만 눌림의 구간은 좀 과감하게 포기하는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 번째는 그날의 추세가 꼭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제가 해외 선물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주식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시가 부분은 항상 간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늘 시가가 맥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일 기사를 나스닥에 제공했을 때는 5,890을 맥점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5,890이 이탈되었을지라도 다시 5,890 라인에 안착했을 시 나스닥 같은
같은 경우는 매수비율을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시가가 대다수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좀 종합해 보면 항상 그날의 맥점이 되기 마련입니다. 시가 위로 안착했을 때 매수 조건, 시가 아래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매도 조건. 아주 간단한 논리이지만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모두 다가 급한 마음에 매매를 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날 꼭 시가가 얼마인지 증권사 차트를 보면 시가가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가 아실 수 있고 금일 나스닥의 시가는 5,902였습니다. 시가 위로 안착해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충분히 많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고 금일 기준으로도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매수일 것이다. 추측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결국 안정적이지 못한 매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날의 저항대를 좀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다가 매매를 하면서 줄 긋고 잣대 긋고 선을 그어 보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금일 1, 2주간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이평선과 추세선을 모두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거는 중요치 않지만 꼭 4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종가와 전일 저가, 그리고 시가, 전일 시가, 전일 고가가 얼마였는지 4가지 정도는 증권사 차트를 보시면 간략하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 또 수기로도 본인이 기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매매를 하실 때 과연 내가 얼마나 이런 종가 라인과 전일에 관한 시가 라인, 고가 라인을 체크했는지 항상 회원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늘 급한 마음에 매매를 하시는데 결국 저희는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을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격도가 좀 넓은 간격을 노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걸 보면 거의 이평선들이 밀집해 있는 구간에서 진입을 많이 하십니다. 이평선이 또 밀집되어 있거나 좁은 구간을 많이 공략하시는데요. 이평선이 과연 좁은 구간을 공략했을 때 과연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평선 구간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이격도의 간격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큰 추세가 나오지 못하고 밑으로 매도로 내려가려고 해도 지지대를 저항받고 또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저항대를 많이 영향을 받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결국은 좀 기다림의 미학을 좀 가지면서 이격도가 넓은 공간에 왔을 때 공략을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5번째인데 늘 교육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해외 선물을 잘 하려면 화가가 되어야 합니다. 추세선을 잘 그리는 게 결국은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추세선이 별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수익은 기본적인 거에서 지켰을 때 창출이 된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아까도 먼저 언급을 드렸지만 시가 라인 안착, 그리고 전일 종가, 시가, 고가, 저가, 그리고 추세선, 이 기본적인 것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습관도 무섭지만 늘 짚어가는 장세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결국은 어겼을 때는 스스로가 어떤 추세선의 이탈이라든지 저점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추세선을 그리는 연습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좀 독특한 건데요. 저는 매매할 때 어디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는지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해외 선물에도 여러 가지 추세선, 확인 추세선, 그리고 이평선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해서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이평선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날 추세가 좀 진행되고 있을 때 그것이 상승이다 하방이다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느 이평선에서 60일선이든 120일선이든 240일선은 무엇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파동의 흐름이 결국은 다시 한번 지지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흐름으로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추세와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진입가로 다시 되돌아오려는 흐름이 있기 마련인데요. 해외 선물은 특히나 더더욱 그렇습니다. 늘 해외 선물을 하시다 보면 물렸을 때 한 번은 기회를 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결국은 자기가 진입했던 가격이 저항대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다시 진입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저항을 맞았던 부분으로 결국은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는지 좀 짚어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포인트와 진입 시점이 있는데요.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제 추세가 발생되게 되고 가파른 상승세와 가파른 매도세가 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참지 못하고
따라가는 내동 매매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날의 그 상품에 관해서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따라갔다가 다시 눌림에서 물리고 그리고 손절치고 다시 그 눌림을 이겨내면 다시 본인이 원했던 자리로 되돌아오고 이런 결국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많이 좀 접하셨을 텐데요. 결국은 그것이 본인이 원하는 시점이 있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진입했기 때문이란 걸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한 교육은 일단 멘탈적인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고요. 기본적인 것에 가장 충실했을 때 결국은 수익이 나게 마련이고 저도 교육을 하건 회원과 리딩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본적인 것과 원칙을 어겼을 때 결국은 수익이 아닌 손실로 이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꼭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먼저 좀 차트를 먼저 좀 적어왔는데요. 오늘 이 차트는 6시 반경에 오후에 저녁에 만든 스샷을 찍은 차트입니다. 금일 뭐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결국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의 하방 지지대 선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봤던 오늘 나스닥의 하방 지지대 1차는 5,915였습니다. 저는 기다림을 가진 끝에 결국 오늘도 리딩 기준으로도 나스닥으로 수익을 창출했었는데요. 5,915 정도의 1차 결국은 하방 지지대에 지지대를 확인하고 나서 결국은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5,890을 맥점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5,890라인까지 올랐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5,890라인에 안착했을 때 매수 접근했을 때 수익이 창출되었는데 네, 수익이 창출되었습니다. 충분히 물론 뭐 5,915점 하단 최저점에서 잡았으면 더 큰 수익이 창출될 수 있었겠지만 결국 저는 시가라인 안착과 동시에 하방 지지대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진입했습니다. 충분히 그래도 수익에 만족스럽고 더 올바른 접근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방 지지대를 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격도의 간격 부분입니다. 지금 차트도 나스닥인데요. 이 지금 만들어진 차트도 마찬가지 800틱 차트입니다. 나스닥에 진입을 했을 때 5,890라인에 안착을 했을 때 이격도의 간격을 화살표로 지금 그려놨는데요. 결국은 이격도가 좁은 구간에서는 공략을 포기하고 이격도가 넓었던 부분에 관해서 진입을 했고 지금 현재 흐름의 나스닥을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차트를 봤을 때 5,980라인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제가 오늘 나스닥의 최대 상승폭으로 봤던 지점은 6,040라인입니다. 결국은 6,040라인을 위에 이평선을 하나 그으면서 설정해놨고 그리고 이격도가 넓은 구간을 공략하는 이런 습관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익이 창출되려면 그 이격도의 간격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기다림의 미학을 가져서 접근하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거는 마찬가지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오늘 크루드 오일은 거의 시가라인 안착부터 매수 접근을 많이 샘플러스 회원들도 하셨는데요. 저 또한 42.9의 크루드 오일을 매수 접근을 했습니다. 결국은 시가라인이 오늘 크루드 오일이 42.85였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크루드 오일의 하방 낙폭은 밑으로는 41.26 라인, 2차로는 40.00 라인까지 하방 낙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1차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하단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결국은 가파르게 시가 안착 그리고 저도 매수 접근을 했는데요. 지금 크루드 오일은 44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크루드 오일의 최대 상승폭은 45불 언저리까지입니다. 결국은 이격도가 넓은 구간을 공략해야 되는데요. 네, 결국은 하방 지지대가 먼저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했고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 시가에 안착했을 때 매수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똑같습니다. 나스닥하고 결국은 이격도가 넓은 구간에 대해서 화살표를 지금 2개를 그려놨는데요. 이격도가 넓은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수익이 창출되고 눌림이 나왔을 때 시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42.76 라인까지 하방 낙폭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시가 라인 42.85에 안착하면서 가파른 상승세.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좀 크루드 오일의 가격을 짚어봤지만 43.80이었습니다. 결국 100틱이 넘는 상승세가 이루어졌는데요. 결국 회원들이 매매를 하실 때 보시면 지수를 제외한 상품에서는 100틱 이상 수익을 결코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격도가 넓은 구간과 본인의 원칙이 기본에 충실하게 된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이런 좀 보기 좋게 만든 차트가 아니고 결국은 이런 이격도가 넓은 구간과 기본에 충실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골드인데요.
골드는 지금 일봉 차트상 모습입니다. 늘 저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간략하게 모든 증권사 HTS는 자동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고점과 뭐 하방 그리고 또 중심선 이런 거를 설정을 하고 있고요. 하단 낙폭은 어디, 상승 또 추세는 어디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매를 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와 결집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본인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어떻게 일봉상 얼마만큼 추세가 발생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오늘 서울경제에 도착해서도 잠깐 PD님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가 보는 골드의 상승뷰는 1280난이었지만 아까 들어오기 전에 오늘의 상승뷰는 1282까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골드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 1282까지 이제 도달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아까 잠깐 살펴봤을 때 1280.6까지 도달하고 다시 눌림이 나오는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략을 했을 때 골드를 공략을 했느냐? 오늘 매도 접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눌림으로 매도 접근을 해서 수익을 좀 짧게 창출하고 결국은 본절을 잡고 손실 없이 마감을 지었는데요. 매도 접근을 했지만 결국은 모든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골드는 오늘의 추세는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대추세가 매수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 시 매수 접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고 결국은 저 또한 실제로 매매에 접근을 하고 왔었는데요. 1277.6에 골드 매수를 잡고 왔습니다. 결국은 수익이 지금 창출되고 있는 구간일 텐데요. 이렇게 결국은 이격다가 넓은 구간. 골드는 밑으로 하방의 지지대가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맺어져 있고 위로는 상승 추세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월봉상 지금 흐름을 보더라도 1286까지는 가파른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결국은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좀 드리지 않으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내년에 골드의 최대 상승폭은 1320라인까지입니다. 결국 월물이 교체되고 골드가 또 가파른 상승이 나올지는 한두 달 뒤에 지켜봐야 될 노릇이지만 2주 전에 강연을 실시했을 때 그때 당시 불과 2주 전이었지만 1280라인까지 골드의 상승표를 드렸는데 결국은 450틱이 넘는 상승세를 이뤄가면서 골드는 1280라인에 도달했습니다. 결국은 그날의 대추세를 따르고 이격도가 넓은 구간 그리고 그날의 매매의 어떤 기본 원칙에 충실했을 때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지 본인이 결국은 나는 여기서 추측성으로 여기는 매도야. 나의 초기 매도로 지금 하고 있어. 늘 그 시청자분들에게도 묻고 싶고 회원들에게도 물어보지만 주식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 사유에 대해서 늘 설명을 드리는데요. 결국은 주식에 관해서는 3가지 이유, 해외 선물에 관해서는 또 뭐 3가지 이상이 되면 좋겠지만 결국은 진입 사유에 대해서는 묻고는 합니다. 그것이 매수든 매도든 어떻게 보냐에 따른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매도뷰를 봤을 때 또는 매수뷰를 봤을 때 어떠한 타당한 사유를 가지고 진입 사유를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얼마나 올바른 원칙 대응을 할 수 있고 타당한 진입 사유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손절도 걸 수 있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어떤 내용은 내일도 좀 강의가 있겠습니다만 내일은 좀 기법적인 강의를 좀 할 텐데요. 결국은 시청자분들과 모든 회원 샘플로서 서울경제 또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늘 원칙에 충실하고 본인의 손절틱을 잘 걸 수 있고 본인의 자본금에 맞게 운영하고 기본에 충실했을 때 수익이 난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본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기준치를 설정하고 매매를 임하셔야 되는데 늘 매매를 하시는 걸 보면 오늘만 매매를 할 것처럼 늘 바쁩니다. 네. 거의 출퇴근을 하고 외투도 벗지 않고 책상에 앉고 그날의 시황과 뉴스도 확인하지 않고 전일의 종가 시가 또는 이격도가 넓은 부분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 거의 매매의 노예가 되다시피 매매에 접근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오늘만 매매하고 말 것처럼 매매를 할 거면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파생 상품에 관해서는 안 하시는 게 올바른 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속된 말로 정말로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네. 내일도 매매할 수 있고 오늘 시장에서 졌다 인정할 수 있는 매매 그리고 본인만의 틀과 사유 원칙을 가진 기본적인 습관을 길드셔야지 해외 선물 바닥과 주식시장 또 파생상품 바닥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키포인트가 해외 선물계
거장이라고, 네, 가장, 해외 선물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7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 부분은 또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넓게는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도 참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키포인트가 많았던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은 내용인데, 내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4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한 지 한 14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역시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현재 본장에서는요, 제가 볼게요. 본장에서는 1%대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쪽에서는 지금 나스닥이 2.17% 급등하면서 6,000대 라인을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S&P도 1.48%의 상승으로 2,376.75포인트 선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400선까지는 아직은 도달하지 않은 상황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000선이 회복이 됐다라는 점 개장 소식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어서 박나기 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 들어볼 텐데 개장과 함께 두 번째 이슈인 오일에 대한 외신까지도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장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S&P 이슈와 많이 동일합니다. 이제 좀 추가적인 내용만 언급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최악의 크리스마스였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상승, 반등을 시도하면서 오늘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우도 235포인트, 1% 정도 넘게 비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S&P도 1.2% 소비재가 오늘 좋은 성적을 보였다면서 나타내고 있고요. 나스닥도 1.6% 상승했는데 특히 기술주죠. 빵주들도 2% 넘는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애플이 1.9% 넘게 지금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S&P 이슈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오일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일단은 오일 시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요즘 같이 증시와 많은 연관성이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분석인데요. 셧다운과 금리 인상, 또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경제 둔화 전망, 이 네 가지 요인으로 비롯된 약세장 때문이다. 라면서 이 증시와 연관시킨 이제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제 페트로매트릭스라는 기관에서는 세계 경제 우려와 관련시켜서 근데 너무나 지나치게 좀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증시와 연관된 전망들이다라면서 오펙이 목표치의 유가 상승을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는 중이고 2019년은 오펙의 노력으로 2016년과 같은 약세장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의 오한다 은행 측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펙의 감산에 대한 실행과 또 추가 감산에 대한 논의가 만약에 없다면 경제 상황상 오일 시장은 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여기까지 오일 이슈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산 시행 여부와 추가 감산 논의 없이는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외신 쪽의 소식인데요. 자, 두 번째 이슈인 오일에 대해서 외신 먼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이 앞서서 오일도 사례 설명을 해주셨을 때 45달러에 대한 부분을 살짝 좀 힌트를 주셨는데 좀 시간이 바뀌었지만 팻말을 통해서 오늘 업앤다운 먼저 좀 확인하고 오늘의 뷰를 또 짧게 코멘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업이시네요. 네. 일단, 강의를 하는 도중에도 진행이 됐어요. 오일이 급등을 하고 있는 흐름이었고, 그 45달러 말씀을 하실 때 44달러까지 터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스터님. 네, 일단 나스닥은 오늘 네. 제가 상승폭으로 봤던 뷰는 모두 다 도달했고요. 저는 기사를 쓸 때도 도달하게 되면 매매를 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일의 상승뷰는 1차로 44불을 받고 2차는 44.70까지 오늘 상승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상승폭은 1280까지 봤는데 모두 다 도달한 상황이고요. 유로 같은 경우는 1.14500 라인에 안착할 수 있을 매수뷰를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을 보니까 1.14710 라인입니다. 결국은 유로도 지금 상승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늘 기본에 충실한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기본에 충실하는 매매를 하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짤막하게나마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해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연말 시장이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강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너무 도움이 됐고 내일 강의도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연말이라서 앞서서 뭐 배당에 대한 이슈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련된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문자로 상담을 주신 시청자분이신데 애청자분이세요. 끝자리 7008님의 질문이고요. 절제님, 국내 선물을 2개약 매수 보유 중인데 내일 아침 시가 배당 락 후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네 질문 주셨는데 지금 야간 선물로는 258.30이고요. 오늘은 260 지수 정도 끝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국내 선물 2계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진입가를 지금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상담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나름 짐작했을 때 257.50 라인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내일 아무래도 장전회에서 배당길이 끝나기 때문에 결국 26일까지만 보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매도 물량이 좀 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금일 어찌됐든 나스닥은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그렇다면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내일 있을 장전의 시간에 매도 물량 출현과 결국은 금일의 미증시의 향방입니다. 결국은 아침에 정강 후약 장세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손절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선물은 뭐 보유는 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매수로 지금 들고 있다고 하시는데 256포인트가 이탈된다면 단호하게 손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입니다. 256이 이탈이 된다면은 손절에 대한 부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왜냐면 또 이게, 연말이고 좀 길게 끌고 가실 게 아니라 또 연말 시장 안에서 이 실성 있는, 질문이어서 저희가 또 빠르게 좀 도와드렸고요. 자, 앞서서 골드에 대한 뷰도 강의를 해주시면서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눌림시 매수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지금의 추세가 매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골드가 1277.2달러까지 좀 소폭 좀 조정이 됐는데 오늘 고가가 1280.7이었기 때문에 좀 눌렸다라고 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아닙니다. 네. 오늘 그 달러 인덱스 기준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바쁘게 켜드리겠습니다. 96.270 라인에 지금 도달해 있는 흐름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오늘 상승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96.460 라인까지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에 좀 초점을 맞들고 골드가 만약에 지금 하방 낙폭이 나온다면 1267 라인까지 좀 떨어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되고 오늘의 시가가 1270.3 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라인이 붕괴됐을 때 꼭 저점 매수를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270달러가 이탈이 됐을 때 그 저점 매수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골드 홀로 좀 우상향하면서 좀 탄탄대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골드는 언제쯤 나의 기회가 올까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1270달러가 이탈이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강의해 주셨는데 리뷰도 올라왔어요. 절제님의 7가지 귀중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뭐 유튜브도 당연히 너무 좋았다라는 반응이 많으세요. 자, 오늘 수요일장 휴일 이후에 또 뵀는데 오늘 어떠셨을까요? 네. 네, 늘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는 굉장히 수익이 좋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오늘 강의가 아니고 짤막하게 잔소리인데요. 결국은 기본에 좀 충실했을 때 수익이 많이 창출되지 않나. 결국은 내가 짚어야 될 부분을 짚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면 결국은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결국은 본인이 세운 기준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지 꼭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박나경 캐스터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 할게요. 네, 지금 로이터 기사를 보다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시 약세장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지금 이 휴일 기간 동안에 6년 만에 가장 이제 높은, 쇼핑, 즉, 이런 판매량을 보였다.
라면서 이 소비에 대한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강한 경제와 또 초기에 이런 이 할인 판매 때문이다라는 분석인데요. 물론 이제 약세장이긴 하지만 이제 아직 소비자들의 심리까지는 위축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미국인들의 이런 소비 심리를 나타내주는 이제 기사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까지도 이제 실물 경제에 곧 타격을 미칠 것이다라는 지금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2019년 초반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